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동안 잘 쉬고 오셨나요? 네. 이제 정말 귀한 분 모시고 저희가 강연하게 됐는데 제가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해주신 강사님은 홍진숙 작가님이신데요. 자, 박수 먼저 받겠습니다. 이제 홍진숙 작가님께서는 제주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제주도의 자연과 신화를 그림으로 그려오신 분이십니다. 특히 제주도의 곶자왈이나 그 속에 사는 수많은 식물들을 작품의 대상으로 삼는 등 제주도의 풍경과 생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물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주 사전과 관련된 사전과 같은 제주의 다양한 모습을 정말 특유의 생동감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이 장면도 너무 그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저는 작가님 작품 이번에 조사하면서 너무 막 그 느낌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작품을 이제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환경철학 들으시는 분은 유현재 교수님 그 교재에 곶자왈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 그리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박수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작가님이 오늘 어떤 강의를 해주실지 저는 진짜 벌써 기대가 되는데, 이제 오늘 강의에 맡게 된 홍진숙 작가님 박수로 맞이하면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소개를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미네르바의 향연이라는 축제 일환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데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마침 이제 제 작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저도 이거를 간단하게 이제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작품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그냥 간단하게라도 제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 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가 고향이고 또 이 제주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주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작업의 방향으로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할 거는 1회부터 이제 19회 개인전을 작년에까지 했는데 쭉 한번 보면서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는 18회 그 탐나수역을 거니는 길이라는 주제로 자연사박물관에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주도의 탐나수역을 다시 한번 신탐나수역으로 이야기한 그런 작품을 제가 이제 책자도 만들었고 했는데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19회 때는 곶자왈하고 용천수에 대해서 전시를 했는데요. 제가 용천수를 전시하면서 제주도 내에 있는 용천수 한 646개 중에서 한 250군데를 다녔어요. 그리고 올해는 한 50군데를 더 다녔고 해서 그거를 좀 더 보고, 근데 그 전에는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이 작품은 가파도에서 한라산을 본 겁니다. 여러분들 가파도 가본 적 있으신가요? 네. 예, 청보리 축제도 하는 가파도는 제주도에서 가장 환경이 우수하고 아름다운 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파도에서 봤을 때 한라산과 삼방산과 군산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풍경인데요. 어쨌든 그 섬이라는 곳이 섬에서 섬을 보는 그 풍경을 봤을 때 제주도를 더 극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 그런 작품이고요. 작품의 기법은 제가 주로 이제 학부에서는 대학에서는 회화과를 전공을 했어요. 회화를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서는 이제 판화를 전공을 하면서 이거는 판화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소멸 목판이라는 그런 기법으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쭉 보면서 판화와 그리고 회화 작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예, 이거는 제가 1995년
지금으로부터 좀 오래되긴 했죠. 한 거의 한 몇 년 됐죠. 한 40년쯤 된 건데 그때 이제 처음 개인전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우선 내 주변 거부터 시작을 해보자 해서 내 주변에 있는 풍경,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그런 것들을 했고요. 맨 처음에 있는 그 작품은 제가 원래 이제 원도심에 있는 칠성통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동문시장이 있고요. 동문시장에 네파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파골 그 어렸을 적의 풍경 지금은 아마 정비가 많이 되고 해서 이런 모습이 다 없어졌지만 이 근처에 저희 고모가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적 그 고모네 집을 가면서 봤던 그 모습을 이제 기억하고 하면서 그 우중이라는 비 오는 날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밑에 있는 생활일기 새벽이라는 작품은 제가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법으로 한 건데요. 제가 이제 회화과를 졸업한 다음에 판화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판화는 제주도에 아주 유명한 그 작가분이 고길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 공방을 다니면서 판화를 접하고 대학원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일장 풍경이에요. 제가 가서 오일장에 가서 그 생선 그 가게에 있는 그 아주머니들을 사진 찍고 그거를 이제 실크 스크린이라는 기법으로 해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판이 여러 개의 판을 이용해서 다색으로 찍은 그런 작품이 되겠고요. 그 저쪽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저희 시어머니와 저희 딸을 그린 그 생활일기 가족이라는 그런 작품이고요. 지금 저 딸은 지금 서울 인천에서 레지던시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그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동양화도 전공하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리고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제가 목판화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했던 1997년도 작품인데요. 동네 풍경을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원도심에서 봤던 저 이제 버드나무 나무 태풍이라는 주제의 저런 작품과 저 오른쪽에 있는 동네는 여러분들 지금 산지천이 굉장히 정비가 잘 돼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저 1997년에는 저런 4층짜리 건물들이 쭉 그 산지천 그 위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때는 아마 철거하기 직전에 제가 갔을 때 저렇게 집들이 다 이제 나가가지고 비어 있는 상태의 것들을 제가 소멸 목판으로 이렇게 표현했고요. 왼쪽 아래쪽에 있는 거는 동네의 모습 그냥 한 구석진 그 귀퉁이에 자전거와 드럼통이 있는 모습을 수성 그러니까 수성 물감을 가지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한 작품이고요. 저쪽에 있는 동네의 이제 목판 저거는 제가 한뚜기만 여러분들 동한뚜기라고 가보셨죠? 거기 갔을 때 이전에는 저런 마을의 풍경이 굉장히 그 뭐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는 곳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저런 모습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작품은 제가 이제 제주도에 고즈 갤러리라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안 들어봤을 거예요. 저희 연산로 쪽에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가구 백화점 뭐 그런 걸로 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거기서 전시하고 일본 삿포로에 있는 어느 이제 갤러리에서 제가 이제 그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저 작품들을 저게 이제 판하니까 다 종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종이 작품을 이제 다 포장해가지고 일본에 갖고 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공항에서 그 전시장까지 갔는데 그게 작품을 들고 가려고 하니까 물론 액자는 안 했어요. 액자는 안 하고 종이지만 종이 무게가 엄청 나가지고 무거워서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아마 공항까지 이제 가는데 그 택시 요금이 한 30만 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비싼 곳이로구나 하면서 그치만 어떻게 짐이 있으니까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전시였고요.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질문. 네네네. 그 제주의 그림을 담으시는데
네. 일본에서 네. 전시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마 어렵게 기회가 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일본 쪽에 그런 전시 제안이 왔을 때 이런 그림을 옮기는데 고충이 좀 있을 거 아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주도의 저도 그림을 일본에 전시하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당시는 저도 이제 첫 번째 개인전 끝나고 두 번째 저런 전시 작업을 하는 중에 어쨌든 일본에서 그렇게 섭외가 왔는데 그거를 마다할 작가는 별로 없어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액자를 안 하면 작품 운송은 가능하겠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가니까 그래서 전시를 일본 아마 콘티넨탈 갤러리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했고 어쨌든 그런 이제 약간 그 전시에 대한 제안은 그 고길천 선생님이란 저희 스승님이 어쨌든 제안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뭐 숙식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거기서 좀 알아서 해줬고 그래서 아마 어렵지 않게 했지만 물론 뭐 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좀 들었긴 했지만 운송 그런 것 때문에 하지만 그 당시 저희 아버지가 살아 있어서 아버지가 좀 일본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가서 그 작가 집에서 묵었던 생각도 나고요. 그 삿포로라는 곳이 굉장히 좀 독특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기 지금 도록 지금 한 권씩 지금 드리려고 지금 2008년도 서귀포 신화를 가지고 전시했던 도록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글들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저 안에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근데 왜 스티커를 제작을 했냐면은 일본 삿포로를 갔더니 그런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멸종위기를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안에는 스티커 지금 2장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제주시나 하나는 멸종위기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일본은 저희들이 갔을 때 정말 배워야 할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삿포로라는 곳은 약간 일본이지만 약간 유럽하고 약간 밀접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의 기억이 또 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전시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 이제 3회 개인전 때는 바람의 노래라는 이런 작품을 했는데요. 보면은 다 수성 목판이에요. 수성 목판이고 사이즈도 좀 작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뭐 폰드라는 건 연못이죠. 그리고 섬의 전설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런 백록이 이제 들어간 거는 제주에 한라산에 백록이 돌아오는 날 제주가 굉장히 평화롭게 된다는 그런 전설 얘기를 듣고 저 작업을 한 거고요. 저기 저쪽도 섬의 전설 리젠트 오브 아일랜드 저것도 어쨌든 제주도의 와울 땅이나 그 신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저런 기묘 같은 게 있잖아요. 그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 거고요. 실은 제가 이 작품을 할 때 왜 수성을 했냐면은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유성은 몸에 안 좋으니까 근데 작업의 끈은 놓고 싶진 않아서 30 곱하기 40 사이즈니까 되게 크진 않고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전시를 했고요. 저 세종 갤러리 혹시 아세요? 세종 갤러리는 남문 로타리에 보면 그 세종 의원 있는 지하에 이전에는 세종 갤러리가 있어서 많은 작가들이 거기서 전시를 했어요. 저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그 공간이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대신 요즘에는 다른 곳에 또 많은 전시장들이 생겨 있고 여러분들도 혹시 전시회 볼 때는 돈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관심만 있으면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또 많이 전시장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넘기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2002년도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시를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갑자기 이제 자연 스스로 그러하게라는 주제로 하게 된 거는 이 당시 그 TV에 어떤 분이 되게 유명하게 나왔냐면은 도올 김용옥이라고 아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님, 철학하시는 선생님이 저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그 강의를 막 듣고 하다가 그냥 내 작품에 한번 넣고 싶어 가지고 했고 약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지금까지도 내 약간 철학, 내 인생관 그런 데 모티브가 된 그런 계기가 된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도 그렇고 제가 요즘 뭐 용천수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그냥 자기가 뭐 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때의 작품들이 아마 그런 계기가 됐고 저기 보이는 저런 도상들은 여러분들 그 동굴 벽화 있잖아요. 동굴 벽화 옛날 우리 선조들 아니면 아주 태초의 그 사람들이 동굴 벽화 속에 가서 뭔가 끄적끄적 이렇게 표현을 하고 뭐 사냥을 하고 뭐 기원을 하고 그런 것들이 도상이 되게 저 때는 되게 저한테는 다가와가지고 저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넘기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2005년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전시를 하고 문예관에서도 전시를 했는데요. 섬 그 안의 신화라고 해가지고 제주에는 많은 신당들과 신화와 이야기들이 있어서 제가 제주문화포럼이라는 곳에 이제 당시 이제 회원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철학하시는 하순혜 선생님이 저 강의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에는 이런 당들이 많고 해서 그 당시 막 당 기행도 좀 이제 답사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몰랐던 그런 곳들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이런 신화에는 당본풀이도 있고 그다음 12본풀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역들이 있고 이게 제주 문화의 뿌리로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느껴서 작업을 하고 서울에서도 발표를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이 좀 약간 좀 달라졌죠. 이때는 신화적인 그 내용을 작업하면서 좀 색감도 화려해지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런 그 안에 신화라는 작업과 가문장악의 인연, 자청기라고 있는데 가문장악이라는 그 이야기에는 제주도에 그 산공본풀이라는 그 본풀이가 있어요. 본풀이라는 말은 신화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화 안에 여러분들 그 콩쥐 팥쥐를 약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는 장님이 돼요. 장님. 콩쥐 팥쥐가 아니라 장님이 되는 그게 무슨 신화였지? 심청이. 왜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그 가문장아기한테 물어봐요. 너는 누구 덕에 사느냐? 해서 물어보니까 두 언니들은 내 덕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 덕에 삽니다 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막 이렇게 위했거든요. 근데 가문장아기는 내 배꼽 밑에 성금을 때문에 삽니다라고 당돌하게 얘기해서 집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집안이 이제 아주 기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눈봉사가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근데 나중에는 결국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자기의 길을 당차게 이제 인생을 이제 개척을 하면서 나중에는 결국은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가문장악이에요. 그래서 언니들은 금장아기, 은장아기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그런 이야기라서 제가 가족을 이렇게 보듬고 안고 있는 가문장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저쪽에 보이는 자청비 신화는 자청비는 세경본풀이에 나오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 그 오곡의 신, 오곡을 갖고 와서 메밀씨앗을 갖고 온 자청비는 중세경에 저쪽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저기 보면 이렇게 된 거는 문도령이에요. 여기 요쪽에 보면 요거는 문도령이고요. 하단에 보이는 요거는 정수남이라고 해서 축산의 신, 그러니까 하세경으로 자정하게 되는 그런 축산의 신을 저렇게 한 화면에 표현을 했고요. 지금 자청비의 모습이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로 보이죠. 한쪽은 남자고 하나는 여성이고 자청비가 문도령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쏙 반해가지고 그 다음 자기를 남장을 해가지고 문도령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서 글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문도령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여곡절 중에 해서 나중에는 또 자청비가 또 정수나비가 이제 막 겁탈을 하려고 하니까 정수나비를 또 죽이기도 하고 또 서천꽃밭에 가서 황술꽃을 찾아다가 또 살려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멋있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되게 제주 신화에서는 중요한 여신입니다. 그래서 제주 신화는 어쨌든 여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다 이제 판화로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혹시 강의하는 중간에 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도 됩니다. 예. 그다음 이거는 서귀포 신화를 이제 한 거예요. 지금 저 도로관에 그 서귀 신화에 대한 내용은 좀 나와 있는데요. 한번 꼭 읽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구의 그리스 로마 신화나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아는데 오히려 제주도 신화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2008년도에 한 거라서 좀 지금은 진짜 기억도 좀 가물가물하지만 어쨌든 기억이 이제 또 남아있는 것이 제가 이 조노기 한집 첫 시하고 원초적 시간과 공간 했을 때 서귀포 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면은 봉목리에 있는 조노기 땅을 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노기 땅이라고 혹시 들어본 것도 처음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계곡 내창 쪽에 있는데요. 거기 낮에 가도 약간 기운이 센 그런 당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너무 이제 하고 싶고 해서 그때 애들을 데리고 애들은 가가지고 이제 숙소에 잠을 재워놓고 저 때 이제 당 마을에서 이제 당제를 할 때 마을제를 할 때 가서 좀 뭔가 보고 느껴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애들 재워놓고 한 9시 10시쯤에 간 것 같아요. 밤에. 그래서 밤에 갔는데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왜 놀랐냐면은 저쪽 그 오른쪽에 있는 작품이 저렇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그 거기가 안에가 굴이거든요. 조노기 땅 안이 조노기 굴인데 굴 안에 그 서귀포에 있는 어머니란 어머니들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와서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앞에는 이제 신방이 뭐 이렇게 뭐 보풀이도 하고 막 하는데 그거를요 밤 11시 뭐 12시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밤새도록 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했더니 또 그 계곡 밖에서는 국수도 삶아가지고 배고프면 먹어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 새벽 3시까지 거기서 있다가 이제 돌아간 적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조노기 여러분들도 혹시 거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마치 꿈인 듯 마치 저도 진짜 그때 어떻게 해서 거기를 갔는지 그런 생각이 나고요. 그 안에 그 신화는 어떤 신화 같냐면은 조노기 한집 첫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조노기 땅 신화는 이 부인이 남편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임신을 했는데 돼지고기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남편은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너무 이제 멀리하는 그런 신이고요. 그래서 이 부인이 돼지고기 여기 지금 이 하단에 보이는 게 돼지 머리예요. 돼지 머리에서 막 향기가 나오는데 이 부인의 눈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 부인이 이 냄새를 맡아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존정내 나서 못 살겠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남을 당해요. 그래서 이쪽에 보이는 남정네와 저쪽의 여자는 새로 만난 여자예요. 그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서 하고 그래서 제주도 신화는 진짜 특이한 게 어떤 당에서는 돼지고기를 통째로 올리기도 하고 어떤 당에서는 완전히 돼지고기가 금기시되는 그런 신화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알아가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김양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통째로 올리거든요, 당에. 근데 여기 서귀포에서는 돼지고기 냄새 맡았다고 해가지고 쫓겨나고 막 그러는 그런 당이라서 되게 재밌다 했고요. 그다음 서귀 신화에서 어긋난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도 신화 내력이 있어요. 서귀 신화 서귀포 신당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안 가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좀 문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중섭 미술관 아세요? 예. 예. 이중섭 미술관 바로 옆에 한 골목이 있어요. 예. 골목에서 조금 올라가면 거기 짜장면 집이 하나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서귀포 본향당이 있어요. 지금은 좀 정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집이 약간 최신식으로 약간 이제 뭐 조립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짓긴 했지만 거기 가서 보면 서귀포 신화에 대한 분풀이가 쫙 돌에 새겨져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저기 바라무토하고 저기 지금 저기 여자는 누구냐면 지상국 고산국의 동생이에요. 고산국과 지상국과 바라무토가 나오는데 어느 날 바라무토가 싹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를 보고 너무 반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냐면은 지상국이었는데 그 집안에 가서 청혼을 청했더니 그 아버지가 큰 딸을 이제 줘버린 거야. 큰 딸은 고상국이고 의 바라무토가 반한 사람은 지상국 둘째였거든요. 그래서 결혼해서 보니까 고상국은 엄청 못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라무토는 자기가 사랑하는 지상국을 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이제 막 이제 뭐 도피를 하다가 지금 이 둘이 어긋난 사랑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지금 고상국은 서홍동에, 지상국은 동흥동에 자정을 해요. 자정을 하고 바라무토는 서귀동에 자정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서홍동 사람과 고흥동 사람은 서로 결혼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내력이 있는 건데 되게 재밌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다고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신화가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잘. 근데 한번 저거 읽어보세요. 저기 글은 지금 아마 하순애 선생님이 쓰신 글 중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읽어보라고 지금 갖고 온 건데, 그래서 한번 이런 신화를 가지고 제주도도 뭔가 막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재밌는 신화들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 나가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다음. 이거는 이제 마음의 고향 내한의 신화 섭기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예회관하고 찰나 갤러리라고 중문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지금 건물만 남아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꽃비 내리는 다랑시는 다랑시와 그리고 앞에 아끈 다랑시가 보이고요. 그다음 마음속 풍경이라든가 내 마음의 고향이라는 거는 저 하도리 그 철새 도래지 있잖아요. 저 당시 이제 하도리를 좀 갈 기회가 많아가지고 하도리를 갔다가 저런 작품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요. 예, 이거는 이제 끌림이라는 주제로 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저런 구럼비, 그 다음 사라오름, 한라산 가는 길에 있는 사라오름 끝에서 본 제주 풍경, 그 다음 저 이호도는 월령 그 아시죠? 금능 옆에 있는 월령 그 길에서 보면서 저 월령 그 손바닥 선인장을 해가지고 이어도라는 작업을 한 거고요. 저 바람영등이라는 작품은요, 영등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보통 바람의 신이라고도 하고 2월 초순에 제주도에 왔다가 보름이 되면 또 동쪽으로 나가는 그런 영등굿을 하게 되는 그런 신이고요. 풍요와 제주도의 해산물을 잘 잡게 해주는 그런 신이라서 지금도 칠머리당 거기서는 매년 거기서 이제 영등굿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 되면 그냥 한번 가서 어떻게 문화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그림도 그렸지만 이렇게 막 이제 아트북도 그 당시는 만들었어요. 파나고 하니까 파나라는 에디션을 이용해서 책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열공 갤러리라고 여러분들 아세요? 잘 모르죠. 이전에 있었는데 방송통신대학은 아시죠? 예, 노형에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로비에 갤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비가 좀 작고 하니까 그래 아트북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아트북으로 해가지고 저런 작품을 했고요. 제주의 자연을 뭐 저렇게 실크 스크린으로 찍어가지고 저런 뭐 해녀라든가 뭐 그다음 하도리 철새 뭐 그다음 조랑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고요. 그다음 뭐 도다다라는 목판 시색을 한 그런 작품입니다. 그다음요,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예. 그리고 서울에서는 흐르는 섬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전시를 했었는데 구럼비 할망물, 그다음 이거는 담수, 바닷가에 짠물 있는데 저기서 담수가 용천수가 제주 산물이 솟아 나오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요. 이런 생명수, 그다음 곶자왈 스님이라는 작품을 했는데요. 이 당시 제가 구럼비 할망물이라는 작품을 하게 된 계기가 그 전에 아까 2011년에도 이제 구럼비의 여름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그 작품들이 제주도 이제 해군기지 여기 윤용태 선생님도 계시지만 한창 진행할 때였어요. 그래서 강정에 구럼비를 가서 저도 가서 보고 되게 가슴 아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해군기지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 아름다운 너럭바위인 그 구럼비를 생각하면 정말 좀 안타까운 그런 것을 가지고 저 안에는 저런 할망물도 있었고 해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저 작품은 그때 대만에서도 한번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도 전시를 했었고요. 이때부터 제가 용천수 작업을 좀 해가지고 어쨌든 작년에 또 돌문화공원에서 용천수 작품을 같이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다음. 예. 이거는 2014년도에요. 작은 스케치전인데요. 제가 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라오스를 갔었어요. 그래서 라오스 뭐 거기 비행티엔, 방비엥, 루앙프라방 뭐 그런 데를 가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왜 좋았냐면은 가서 비행장이요 너무 완전 우리나라 뭐 터미널보다도 더 작아요. 작고 되게 소박한 그런 곳이었는데 그 당시는 지금은 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갔을 때 제가 뭐 숙소에서 봤을 때 이제 밖에 보이는 풍경이라든가 저런 닭장을 저렇게 대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닭을 모아놓던 거 이런 것들은 거기서 사온 음반에 있는 저런 도상들도 그림으로 그려봤고요. 그다음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은 그 세계의 되게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저런 닭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스님들이 아침 새벽이면 줄을 쫙 지으면 그 마을의 사람들이나 관광객들이 밥이나 뭐 음식들을 그 스님들한테 이렇게 일렬로 조금씩 드리는 거예요. 그게 스님들의 하루에 양식이 되는 거고 저도 이제 갔을 때 아침 새벽에 뭐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팔더라고요. 한쪽에 밥이랑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스님들한테 이렇게 공양을 했던 것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저는 뚝뚝이라는 거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인상에 남아서 간단하게 그 한라 도서관 전시장에서 갔다 온 것들을 이제 스케치해 놓은 거를 전시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용천수에 대한 그림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스케치인데요. 지금 저기 먹돌과 단물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칠성통에서 이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북초등학교를 나왔는데 어렸을 때는 탑동에 가서 맨날 도말만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먹돌, 검정 그 먹돌이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희 집에도 먹돌이 한 7개 정도 있는데 어렸을 적에 그 생각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그린 거고요. 그 다음 뭐 근원의 샘, 여기 생명의 섬 넷끼리소 같은 경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선생님도 그 강정천 상류천에 있는 그런 넷끼리소인데 그 당시 막 강정 다니면서 저기도 가서 보고 엄청 아름다운 계곡과 뭐 이렇게 물과 거기서 나오는 뭐 용천수 같은 느낌도 있었지만 저는 되게 그냥 뭐 사람들이 제가 뭐 이렇게 춤추는 것 같은 혹은 명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한 그런 작품입니다. 네, 다음. 예, 여기 2016년도에는 제가 서귀포에서 이제 전시를 했었는데요. 서귀포는 저 전시를 하면서 제가 뭐 용천수도 답사를 하고 서귀포를 주로 많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기 보면 남극성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저게 남극 그 노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 별을 보면 무병장수한다고 해서 저거를 한번 작업으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겨울이 되면 서귀포에 있는 삼매봉이나 아니면 거기 서귀 진성 있는 그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수평선 위에 한 뼘 정도 위에 저 노인성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노인성은 영어로는 카노푸스 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튼 되게 큰 그런 별인데 그거를 작업을 한 거고 그래서 그림으로라만 이제 감상하면 여러분들도 무병장수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본 거고요.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태고의 섬인데 범섬과 저 옆에 삼매봉과 요 가운데 있는 게 서귀포에 있는 한온입니다. 한온은 그야말로 물이 있는 옛날에 농노사를 지었다고 하는 곳인데 지금은 생명의 보고예요. 그래서 거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개발을 막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귀포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네, 그다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또 별에 대해서 조금 작업을 했던 그런 것과 했는데 별똥별이라는 그런 거는 저건 아마 천백도로에 갔을 때 가족들하고 이제 저때 이제 별똥별 떨어진다는 날 가가지고 보고서 작업을 한 거고요. 저기 별바라기 나홀로 나무는 여러분들 이제 그막 가는 쪽에 보면 나홀로 나무 가서 왜 사진 찍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집으로는 조천 용천수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저 어머니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네, 그다음이요. 예, 그다음 제가 이때는 성을 걷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걸으면서 주웠던 나뭇잎을 가지고 모노타이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노타이프라는 거는 한 번밖에 찍을 수 없는 그런 판화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아크릴판에다가 거기다가 나뭇잎도 놓고 인킹을 하면서 직접 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그걸 찍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판화 공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프레스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찍은 거고 저쪽에 왼쪽에 위에 게 비자림 그다음 아니 저게 비자림 비자 나뭇잎 보이세요? 비자 나뭇잎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생긴 거 그다음 왼쪽에 거는 서우봉 그 함덕에 있는 서우봉에서 주운 거 제가 그다음 아래쪽에 있는 거는 서귀포에 있는 새섬을 한 바퀴 돌면서 주운 나뭇잎을 가지고 찍은 거고요. 실은 제가 2020년 요때부터 더 전이로구나. 제가 원래로 제가 몸은 이렇지만 제가 이제 좀 빠지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한 달에 한 번 걷기를 하는데요. 어떤 걷기를 하냐면은 20km를 걷는 거예요. 20km를 구간을 근데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거기에 저도 낄게요 해가지고 이제 걷는데 제주도 한 바퀴가 260km예요. 그러면 한 이제 13번에 나눠서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달은 2번을 걷는 거예요. 2번을 걷는데 저도 처음에는 걷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한데 약간 이제 갱년기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작업만 하다 보니까 저는 판화 작업이라는 게 먹지 않으면 판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은 찌지만 그래도 걸어서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주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걸으면서 이렇게 줍는데 또 같이 걷던 사람들이 이렇게 주워서 또 저한테 주기도 하고 해서 작업을 했던 거고요. 아무튼 이거 이후로는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있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혼자 이제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탐나술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탐나술력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은 제가 2017년에도 그 탐나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신탐나술력을 해본 적이 있는데 코로나 되니까 어디 막 가지도 못하고 막 아무튼 제한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이 섬 안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래 우리 제주도에 탐나술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여기는 도대체 어디야? 여기는 어디야? 해서 거기를 찾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요 책자예요. 요 책자가 지금 탐나술력을 거니는 시간 해가지고 여기에는 보면은 이전의 탐나술력과 그리고 현재의 탐나술력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다음 거기 갔을 때 이제 제가 찍은 사진들도 뒤쪽에 이제 또 이제 수록을 해가지고 거기를 찾는데 처음에는 막 못 찾아가지고 도대체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어.
막저 뭐냐 차기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가 여기 이제 성이 남아 있으면 그나마 찾기 쉬운데 성이 없는 건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이제 가족의 도움을 또 많이 받았거든요. 가족들이 같이 또 가주기도 하고 찾는데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 또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탐나술력은 모두 41점으로 되어 있어요. 이영상 목사가 1702년도에 김남길이라는 화공을 통해 가지고 그리게 했고 글씨는 오시국이라는 사람이 이제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김남길이라는 화공이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의 지금 모든 제주도의 책에는 이번에도 자연사 박물관에서 이영상을 조망하는 그런 세미나를 했을 때 저도 갔다 왔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은 잘 김남길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화공은 잘 이렇게 밑에 가려져 있고 이 영상만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41점이고 제가 여기에 그린 그림은 34점을 그렸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장소의 것들이 이제 두 개씩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4점을 그려가지고 현대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21세기판 신탐나술력을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그렸고요. 그리고 이거를 공부하면서 현재의 제주도는 어떤 모습인가를 약간 공부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거를 한 번씩 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탐나술력 하면은 삼성구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은 제주, 대정, 정의현이고 구진은 화북진, 조천진, 별방진, 수산진, 서기진, 모슬진, 차기진, 명월진, 애월진이다 해가지고 하지만 수산진 같은 수산초등학교에 있는 그런 진성은 비교적 잘 남아있지만 차기진처럼 아예 사라져 진성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표지석만 남아있는데 표지석도 안 보여가지고 전봇대 뒤에 이렇게 막아져 있더라고요. 전봇대로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그 표지석을 찾아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주 문화의 현주소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어쨌든 다음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그런 이 탐나술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보통 한 장소마다 두세 번 이상 방문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섬의 역사라든가 일상을 표현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무슨 막 역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나는 그걸 내가 지금 보이는 그 상태를 그림으로 그리고 갔을 때의 느낌을 간단하게 글로 적어본 것이 이 도록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도록은 자연사 박물관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아트숍에서 예, 넘어가고요. 그다음 보면은 탐나술력에 대한 거는 1703년 이영상 목사가 김남길 화공한테 시켜가지고 41폭의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진들이 뭐 대정현에서부터 모술포, 뭐 조천, 별방, 수산, 정의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쭉 34점의 탐나술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저쪽에 보이는 그림이 원본이에요. 김남길 화공이 그린 거고요. 이쪽에 그린 거는 제가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린 거고 그래서 이거 그릴 때는 이때가 코로나였기에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그릴 줄 알고 하면은 진짜 돋보기 껴서가지고 막 그렸거든요. 왜냐면 하나는 좀 크게 해서 막 칼질하다가 그다음 이거 그릴 때는 세필 막 사다가 세필로 막 그려가지고 했던 건데요. 그래서 한라장촉이라는 그림은 옛날에는 전체를 바라본 장대한 경관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보면은 앞에 드림타워도 있지, 막 공사장의 모습들, 저쪽에 성산포, 그다음 저 오른쪽에는 한방산 이런 모습과 지금 바다에는 풍력 발전기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그린 거예요.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해서 그다음요. 공마봉진이라는 거는 원래 원본은 저 앞에 말들이 막 있어요.
나라에 바치는 말을 점검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저는 요 2020년부터는 팬데믹 때문에 이 행사가 중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는 관덕장 앞에서는 입춘굿 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춘굿을 하는 그 모습을 마스크 쓰고 저 낭새의 모습이라든가 저 뒤에는 지금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탄 젊은이들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걸공하는 모습들을 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돌나루방은 제가 어렸을 적부터 가서 자꾸 만졌던 저 돌나루방이에요. 제주도에 있는 관덕장 앞에 있는. 네, 다음이요. 예, 귤림풍악은 귤나무 숲에서 풍악을 울리면서 이제 귤을 이제 진상하는 그 귤에 대해서 노는 장면인데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제주도는 요즘은 품종이 많이 다양해져 가지고 귤이 한라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라봉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 왼쪽에는 망경루 그다음 또 귤림당 그런 모습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저쪽 원본에서는 저 안에 목사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제가 가운데 이제 논이는 모습을 저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한 겁니다. 뒤에는 건물들이 많이 생겼고요. 네, 다음요. 요거는 교례 대렵은 교례에서 사냥하는 모습이에요. 저기 보면은 막 이제 사냥하는 모습이 굉장히 리얼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지금은 풍력 발전기가 이렇게 많이 있고 그리고 요 오른쪽에는 가시리 정석비행장 앞 여기 대록선 앞에는 정석비행장이 있고요. 왼쪽으로는 조랑말 박물관이 보이고 행기머체 여기 행기머체가 보이는 그런 풍경으로 그렸습니다. 그다음요. 예. 요 산장궁화에서는 보면 저쪽에서 지금 김남길 학원이 그린 거를 보면 오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오름을 찾는데 되게 약간 한자도 잘 모르는데 막 이제 돋보기 쓰면서 이제 봤는데요. 어쨌든 그냥 제 선에서 그린 겁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성판악이에요. 맨 위에 보이는 한라산 모습이 저 성판악의 모습이 지금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는 여러 가지 오름들이 있는데 저쪽 위에 하나 둘 세 번째 요쪽에 있는 오름이 옛날 고양부 삼신인이 활을 쏜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 삼성별 신화에 보면은 고양부가 저 오름에 가서 활을 딱 쏘아가지고 여기는 내 구역, 여기는 너 구역, 고양구시, 여기는 부시의 구역으로 이렇게 나눴던 그런 오름도 보이고요. 보면은 이거는 어쨌든 가시리산 158-2번지 그 물장무리와 서쪽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여기서 보면 요게 이제 어디냐면 상군부리 입구예요. 상군부리 입구고 저 위에는 돌문화공원, 저거는 에코랜드, 그다음 뭐 골프장 등등 해가지고 여기는 뭐 목장이 있는 그런 곳을 제가 표현한 거고 이쪽은 삼다수 공장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거를 보고 그 옛날 그 삼다수역에는 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에서 내비로 봤을 때 저 원장의 모습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에서 봤을 때는 저기에다가 옛날에는 말을 몰아가지고 말의 수를 셌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세면서 그 제주도는 어쨌든 목축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저런 모습만 남아 있어서 제가 표현을 한 거고요. 네, 다음. 예, 이거는 성산포 성산관일의 모습인데요. 여러분들 원본의 그 성산포의 관일을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김남길 학공이 얼만큼 훌륭한 사람이냐면은 상상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해가 솟는다 하면은 수평선이나 지평선에서 솟잖아요. 저 원본을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바다에서 솟아나고 있어요. 바다에서 솟아나는 해가 이제 김남길 학원이 그린 거라서 저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저는 이전에 그 모습에서 지금 이렇게 강렬한 색깔로 표현한 거는 태초의 모습처럼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고 이제 성산포 일대 가서 나뭇잎 주운 거를 찍어놓고 채색을 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예, 여기 우도 전마인데요.
우도 천마도 마찬가지로 우도에 갔을 때 이제 나뭇잎 좀 주운 거랑 해가지고 같이 해서 그렸고요. 저기 가운데 왼쪽에 있는 저게 우도 땅콩 나뭇잎이에요. 우도 땅콩 나뭇잎이 저렇게 생겼고요. 아까 성산관일에서는 성산포 위에 그 목사가 있었어요. 목사가 이렇게 거기 순력하는 게 있었는데 그 목사 위에는 어쨌든 저의 모습을 그리긴 했지만 그건 지나갔네요. 어쨌든 예. 그다음 요거는 이제 화북성조인데요. 화북성은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화북에 있죠. 여러분들 화북 청소년 문화의 집 아세요? 화북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거예요. 요 집 건물 있는데 거기서 지금 농구하는 아이들이 마스크 쓰고 있고요. 요쪽에 있는 게 해신사라는 절이에요. 요게 해신사라는 절이고요. 저 위에 3, 4석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다음 요쪽 비석거리라든가 그다음 요거는 화북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이거를 그릴 때 그 성을 지금 여기 밑에만 진하게 되고 위에는 희미하게 됐잖아요. 이때 갔을 때가 제가 봄에 갔거든요. 그 코로나 시대에 봄에 갔더니 벚꽃이 만개해 있었어요. 그래서 벚꽃과 그리고 희미하게 된 데는 어쨌든 지금은 없어진 성이고요. 밑에 진하게 된 데만 지금 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요. 보면은 해신사에는 매년 제를 지내잖아요. 해신제를 지내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저 뒤에는 어쨌든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고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여기가 지금 아마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그런 장소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화북 쪽에 지금 개발지구라서 그래서 저기에는 지금 막 공사 표시가 막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린 겁니다. 네, 다음. 네, 조천조전입니다.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조천에 가면 뭐가 있죠? 연북정입니다. 예, 연북정이고 연북정 주변으로 뭐가 있냐면은 용천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천은 용천수 저 길이 조성되어 있고 용천수 문화센터가 있고 그런 곳이 있어서 용천수들을 이렇게 그렸고요. 제가 이때 저 뒤에 보이는 절 보이시죠? 저게 그 무슨 불탑 뭐 무슨 사라고 하던데 저런 절이 멀리서 보이고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기 지금 전봇대가 이렇게 있는데 저게 대섬입니다. 대섬이 죽도 있는 데고 뒤에는 아파트들이 있고 어쨌든 조천에 갔을 때 여기는 이제 막 이런데 앞에는 차박 캠핑카 요즘에 코로나가 되면서 여행을 이제는 자동차로 이렇게 차로 많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본 것입니다. 네, 그다음요. 네, 김영 광굴입니다. 김영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김영 광굴을 구경했던 것을 그린 거라면은 제가 이때 여기를 가봤거든요. 만장굴 가는 길 왼쪽에 위치했는데 지금은 봉쇄가 됐더라고요. 다 막아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김영사굴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예, 만장굴은 관광지로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저희 어렸을 적에는 이 김영사굴로 가봤거든요. 그래서 안에 막 뱀이 있던 거 상상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어져가지고 이 진입로에는 협죽도가 만개에 있었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길 이쪽 앞쪽에는 저기에도 원본에도 있지만 이게 입산봉이에요. 입산봉은 지금 무덤들이 있는 공동묘지화 되어 있는 곳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일봉수님 조각상까지 이제 그려넣었습니다. 예, 그다음요. 예, 별방시사입니다. 별방시사는 별방진에서 활쏘기 시험 장면을 그린 묘사한 건데요. 제가 이 별방진을 갔을 때는 한창 이 하도라고 되어 있죠. 하도라는 이 포구에는 포크레인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여기도 당이 있어요. 여기도 하도리 남당 여기 이 앞에 요게 이제 들렁물 그다음 저 안에 있는 연못이 연지라는 연못이에요. 그리고 보면은 저쪽이 왼쪽이 지미봉 저쪽이 다랑시 오름 그다음 오른쪽이 둔지 오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요 밖에 전기 자동차들이 있는 게 우도입니다. 우도에는 지금
관광 산업으로 이렇게 저렇게 자동차들이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네, 그다음 수산성조입니다. 아, 여기 이 작품을 하고서 수산 이장님인가가 와가지고 이 그림을 리지에 식했다고 해가지고 네 그려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요. 제가 비 오는 날 갔어요. 이때 2021년 봄에 이제 비 오는 날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비 오는 날 여기 가가지고 우산 쓰고 이렇게 있는데요. 갔을 때 저기 보이는 오름이 수산봉. 그다음 이게 고성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게 고성인데요. 요 고성이 옛날에는 고성의 그 모습이 저렇게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어서 이거 여기에다가 뭔가를 그려 넣어야 되는데 뭐를 그리지 해서 못 찾다가 저것 때문에 답사를 한 두세 번을 갔던 것 같아요. 그 성산 멀잖아요. 근데 가도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모르는 거야. 여기 고성이 있던 자리가 어딥니까? 해서 물어봐도 마을 사람도 몰라요. 전혀 자기네 마을에 고성이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되게 뭐 이러지 했는데 나중에 저 고성 있던 자리가 어디서 찾았냐면은 인터넷에서 찾았어요. 인터넷에서 고성 있던 자리가 지금의 LH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LH 아파트를 가서 보고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리고 요 수산 진성은 수산 초등학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잘 남아 있는 그런 곳이고요. 수산 초등학교고 여기 요쪽에 있는 데가 진안할망당 거기에 보면 신당이 있는데 굉장히 기운이 센 그런 당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수산 진성 쌓을 때 뭐 어쨌든 할머니 뭐 이야기가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저 종이 비행기가 지금 있잖아요. 저건 왜 그려 넣었을까요? 제2공항. 예, 맞습니다. 근데 종이 비행기가 저렇게 하면 날 수 있을까요? 종이 비행기는 원래 날려면 저걸 거꾸로 해야 날아. 거꾸로 해야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저렇게 한 거는 날지 말라고 종이 비행기조차도 날지 말라고 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석으로 날려면 다 뒤집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 뒤에는 섭지코지의 건물들이라든가 성산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주 제2공항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네, 다음. 네, 정의조정입니다. 이거는 군대와 물자를 점검한 그림이고 요 오른쪽이 영주산, 왼쪽은 달쌍봉, 그리고 천미천인 영천대가 흐르고 있고 제가 이때 답사를 갔을 때 영주산 이 밑에서 웨딩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는 그 웨딩복 입고 막 사진 찍는 것들을 그렸고요. 요 지금 정의연 진성 안에 이렇게 뭐 교회도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팽나무들도 있고 그다음 유채밭도 있고 한 거를 그렸고요. 저 뒤에 동부산업도로가 보이는 그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네, 다음. 네, 정의연로는 어쨌든 저 그림에서 그 안에 되게 중요한 성읍리 본향당인 안할망당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할망당 위주로 이렇게 그렸고요. 거기에 있는 초가집이라든가 돌하르방, 유채꽃 등을 그렸습니다. 네, 그다음. 네, 정방탐승입니다. 정방폭포의 경치를 감상하는 그림이 저 위에 저렇게 있다면 저 두 척에 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왼쪽이 뭐냐면은 정방폭포입니다. 정방폭포가 있고 거기에 원본에도 보면은 무지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폭포에 가서 보면은 무지개가 가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김단길 화공이 정말 저런 것까지도 그렸구나 해서 나도 그렸어요. 나도 무지개도 그려봤고요. 지금은 배가 또 달라졌죠. 섭섬, 문섬, 의탈도가 보이고요. 요거는 어디서 제가 봤냐면은 서귀포 항을 갔어요. 항을 가서 보니까 좀 이제 보이고 저기 보이는 위쪽이 소나무였다면 지금 소나무가 지금 5그루 보이는데 지금은 종려나무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모습도 좀 바뀐 것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네, 근데 정말 섭섭의 모습도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워낙 좀 멋있게 생겼지만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천연사호입니다. 천지연 폭포 가보셨죠?
천지연 폭포 여기서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관광객들 사진 찍고 있어서 마스크 쓰고 있어서 이제 했고요. 저는 여기 갔을 때 나뭇잎들을 주워서 이제 했고요. 왜냐면은 천재연 이런 폭포들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쨌든 그 나무 식생들의 군락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뭐 단팔수, 뭐 가시딸기, 송염란, 구실잡밤, 가시나무 등등 이런 것들이 울창해서 이제 해봤고요. 원래 원본에는 뭐냐면 활쏘기 시합을 하는 겁니다. 저 폭포를 경계로 해가지고 가운데에 지금 뭔가 선이 하나 있고 뭔가 작은 사람 같은 게 있는데 저게 뭐냐면은 인형이에요. 인형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관용 삼아서 그 당시에는 활쏘기 시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어쨌든 저 뒤에 위쪽으로는 호텔이 보이고 한 그런 모습을 제가 그린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오리들도 있잖아요. 가서 보면은. 예. 그다음 서기 조정입니다. 이거는 서기진에서 군대와 물자를 점검하는 그림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가서 보니까 진성 안에 저렇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아주머니도 보였고, 그리고 이게 새섬입니다. 새섬, 새영교. 요 배는 이제 그 유람선, 서귀포 유람선과 그런 게 보이고 여기 등대들, 그리고 이게 석섬, 문섬 그렇게 보이고요. 저기 가면 왼쪽에는 삼매봉이에요. 삼매봉에 저런 삼매봉, 저기서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노인성을 볼 수 있는 곳이 삼매봉이라고 했죠. 삼매봉. 그다음 저 위쪽으로는 이중섭 미술관과 그 위로 그 극장 있는 데입니다. 이중섭 미술관도 제가 일부러 그려놓은 이유가 여기도 나중에 혹시 변할지 몰라 해가지고 그려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중섭 미술관도 새로 건축물이 다시 이제 공모돼가지고 저거를 허물고 이제 또 짓는다고 합니다. 이제 내년쯤에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다음 이거는 형폭사원 천재연에서 활을 쏘는 그림입니다. 저기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그 인형, 그 추인이 있습니다. 폭포를 가라지는 추인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식물의 군락지라서 제가 이거를 작업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이제 나뭇잎들 이렇게 주우면서 갔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많이 안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데이트하거나 기회가 된다면 한번 꼭 가보세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식생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다음 고원방구입니다. 고원방구는 그 과원이 있는 고둔 과원의 유적을 방문한 그림으로서 저기 보면 지금 목사가 이렇게 있어요. 목사가 있고 현재는 서귀포시 강정동 2012번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한 세 번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간 때마다 여기 지금 유모차 끄는 할머니 있죠. 여기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할머니를 계속 만난 거야. 가서 보면 할머니는 매일의 일상이 유모차 끌어서 이제 이렇게 산책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여기 보이는 요 3칸짜리의 요 용천수가 운랑천이라는 용천수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야, 여기는 어디냐면은 그 일주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이거든요. 바닷가가 아니라. 그런데도 용천수가 아주 콸콸콸 잘 쏟고 있고 거기서 마을 사람들이 뭐 활용도 하고 뭐 과일도 심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여기는 용운사라는 그 절이 있고요. 여기는 염돈 어린이집이라는 그런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그때 이제 전시를 하면서 보니까 저희 중학교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이고 진수가 여기 우리 고향 아니가 내 친정집이 여기 아니가 하고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선생님 생각이 나네요. 어쨌든 지금도 저렇게 과수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고요. 되게 조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강정동 2012 쳐가지고 한 번쯤 꼭 방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진짜 좋은 곳이에요. 네, 다음. 네, 삼방배작입니다. 옛날에 삼방배작은 삼방산에 올라서 술잔을 들어 즐기던 장면을 저 안에 보면 목사가 술잔을 들어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가서 보면은 이전에는 저 원래 삼방 배작에 보면은 소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저 옆으로 조그맣게 지금 저 힘에서 안 보이는데 지금은 소나무가 없어요. 2015년 재선충병으로 없어졌어요. 저희들 초등학교 때 가서 수학여행 가고 나면 그 소나무에서 사진도 찍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없어져서 이제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은 이 주변 일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펜션, 뭐 유채꽃, 뭐 연대도 보이고요. 지금 김남길 화공이 저는 깜짝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요 오른쪽에 있는 요게 뭘까 이렇게 했는데 저 위에 뾰족 튀어나온 것이 송악산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방산하고 송악산은 엄청 멀잖아요. 근데 먼데 한 화면에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두 개의 섬은 뭘까요, 그럼? 예, 맞아요. 형제섬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한 화면에 이렇게 멀리 써도 이렇게 축지법을 써가지고 쓱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했던 거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한 달에 한 번씩 걷는다고 했잖아요. 걸으면서 또 보니까 이런 요트배가 바다에 있어서 요트배도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그런 환경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네, 제 대전강사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대전현에서 이제 군대와 물자를 점검하는 그림이라면 현재는 보성초등학교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란 버스 있잖아요. 이게 스쿨버스예요. 스쿨버스고 여기 왼쪽으로는 여기 추사 적거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대전 우물터 저기 우물터가 보이고요. 324B는 이쪽에 있습니다. 324B가 보이고 동문, 남문, 서문에 돌나루방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갔을 때는 보수공사가 한창 이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뒤로 보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게 가파도에 있는 가파초등학교, 저 뒤에 있는 저 섬은 마라도입니다. 마라도의 성당이 보이는 그런 것이라서 여러분들도 그렇구나 하고 여기서 대전항교는 어디 있을까요? 대전항교는 여기 보면 단산 보이시죠? 박음지 산이라고도 하는 단산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대전 향교입니다. 향교가 있는 곳이고 저 왼쪽에 있는 저 오름은 삼방산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갔을 때 어쨌든 벚꽃이 피어서 벚꽃도 그려 넣었고요. 그렇게 해서 그린 겁니다. 네, 다음 대전 조점도 아까랑 이제 비슷한 건데요. 이런 비슷한 류의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점만 그렸어요. 2점만 그려서 갔을 때 뭐 저런 단산과 그리고 안에 수사 적거지라든가 갔을 때 이런 비닐 하우스들이 많았고 농사 짓는 사람들 그리고 저 뒤에는 태양열 그 에너지판이 보이고 그다음 물탱크 저 오른쪽에는 물탱크들이 보여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네, 그다음 모술전부입니다. 모술전부는 가서 보니까 진성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에는 성이 이렇게 있는데 아마 매립이 돼가지고 저기를 확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가 지금 여러분들 모술포항 요번에 저 축제한 데 있잖아요. 방어축제 한 그쪽 앞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 현수막 거리대 있잖아요. 현수막 거리대에 표지판에 그 모술 진성이 있던 표지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표지판을 이렇게 표지석 있는 데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문헌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하모리 요 성박 50보를 걸으니 성박을 중심으로 해서 50보를 걸으니 어떤 물이 있었냐면은 신영물이라는 물이 있었대요. 그 물이 용천수인데 요 다리 보이시죠? 다리 보이는데 그 밑에 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신영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서 보면 거의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저렇게 깨끗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좀 지저분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천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모슬봉이 보이고 여기 대전 항구가 보이고 요거 박음지 오름 단산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저 위에는 연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저 삼방산 앞쪽에 연대가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네, 다음. 네, 차기선부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를 못 찾아가지고 엄청 막 이제 어디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찾았습니다. 여기를. 고산리 이 이탈에 남아있는 표지석이 남아있는데 저 건물의 전봇대 뒤쪽에 표지판이 안 보여요. 표지판이 안 보여요. 전봇대 뒤쪽에 있어서. 그래서 진성의 모습은 지금 제가 하얗게 표현을 했어요.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뒤로는 수월봉, 앞에는 여기 당산봉, 여기 지금 요 집이 뭐냐면은 당입니다. 당. 고산리 본향당인데 당목이 땅이라는 당이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차기도 앞에 요 포구는 가보셨을 거예요. 저 도대불도 보이고 저기 지금 오징어 말리는 거 보이시죠? 가서 오징어 한두 번 그래도 사먹어 보셨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려보고 요즘은 자전거 타는 관광객들 엄청 많아요. 저 수월봉까지 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 넘기겠습니다. 명월조점입니다. 명월조점은 명월진에서 군대와 물자를 점검하는 건데요. 굉장히 큰 진성이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기영 선생님이 이 변방에 우짖는 새의 배경이 되는 장소라고도 하던데요. 현재는 수루촌 밭담길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성은 위쪽 부분만 남아있고 아래쪽은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황룡사, 극락사, 절이 있고요. 옹포천이 있고 조물, 계명물. 여기 지금 탑 오른쪽에 있는 게 조물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지금 이렇게 파란색 지붕이 있는 데가 계명물이라는데 계명물은요 가서 보면 문 열고 가서 보면 물이 꽉꽉꽉꽉 엄청 시원하게 나오는 곳이라서 제가 작년에 이제 전시학에서 용천수를 많이 답사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용천수 중에 하나고요. 요 밑에 파란 색깔 요 건물이 요 앞에 요렇게 삼각형으로 된 거는 예전에 그 한라산 소주가 원형이 남아있는 거고 저 뒤에 거는 한라산 소주입니다. 그래서 소주 맛이 제주도 좋은 이유가 이 용천수의 물 때문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도 이제 용천수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요 조물 있는 데 가가지고 몸도 푹 담가가지고 막 수영까지는 아니지만 몸을 식혔던 그런 물이기도 합니다. 예, 오른쪽에는 여기 이제 비양도도 보이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애월조점입니다. 애월진에서 군대와 물자를 점검하는 그림이고 애월진성은 애월초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는 무슨 진성일까 해서 눈여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반은 없어지고 반만 남아있고요. 저 위쪽으로는 애월 하물이 보이고요. 지금 여기는 도시가스 저장소가 보이고 여기서 여기 등대까지요 걸어봤는데요. 보기에는 되게 가까울 것 같죠. 직접 걸어보세요. 한 2-30분 걸려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가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앞에 있는 거는 저고요. 뒤에 있는 건 저희 남편입니다. 따라오라고 해서 걸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애월 진성 곁에는 저런 용천수들도 있고 하는 것들을 그렸습니다. 네, 이상. 다음이요. 제주조점입니다. 제주조점은 어쨌든 현재는 막 공항도 보이고 이게 목가나 이제 관덕정 그다음 이하예술공간 그리고 노타리도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그렸습니다. 비행기도 보이고 하는 요거는 네, 탑동이 보이고요. 지금 저 위에 삼각형으로 하나 둘 셋 구멍 있는 거요. 저게 뭘까요? 저게 삼성열이에요. 삼성열. 그러니까 원본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삼성열이고 여기 지금 건물 하나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무슨 보험회사 아니 무슨 보험회사가 있었는데 교보생명 옆에 보면은 표지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직단터가 있던 곳이다 해가지고 표지석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남아 있고 지금 이쪽에 이렇게 좀 지워진 부분이 저쪽에는 있는데 그
거기는 연무정이 있던 곳이랍니다. 그래서 연무정은 이쪽 건입동 쪽으로 이전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했고요. 지금 지워진 것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다음. 제주 전체는요 관리의 실적을 조사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7년도에 제가 그린 겁니다. 이때부터 탐나술력을 그냥 가지고 저희 뭐 동아리에서도 이렇게 좀 공부를 하면서 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17년이라서 그때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시티 투어 버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골드 버스예요. 골드 버스. 지금은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이때 깃발을 든 가이드를 따라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여기를 관광하는 모습으로 그린 제주 전체입니다. 네, 다음. 제주 사회는 관덕정 마당에서 저기 지금 관역이 있고 활쏘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아까 제주 전체하고 제주 사회는 원본 그 김남길 화공이 그린 거에는 뒤바뀌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주 사회를 요 그림을 보고 제주 전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앞에 그림인 제주 전체를 제주 사회라고 적혀 있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저게 활 쏘는 장면이라서 이거를 저는 제 책에는 그거를 바로 잡습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좀 고증도 받고 해가지고 그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것도 2017년도에 그린 거고요. 제주 양로는 양로 잔치를 연을 베푼 것인데요. 지금은 그때 코로나 때 가서 보니까 그래도 마스크 써가지고 가족끼리 와가지고 막 이제 화살도 하고 뭐 곤장 맞기 체험도 하고 널뛰기도 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네, 그다음 병담번 변주는 뱃놀이 장면을 그린 거거든요. 저쪽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들은 이것도 2017년도에 그렸는데 뭐 구름다리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이전에는 소중이, 그러니까 소중이 아랫도리만 입은 소중이가 해녀로서 이제 5명의 해녀가 저기서 물질을 하는 거라면 지금은 고무옷을 입은 그런 해녀들이 하고 있고요. 막 드론도 등장하고요. 막 그렇게 그렸습니다. 어쨌든 막 제가 그리면서 저쪽에 칼로텔도 없나? 여기 칼로텔도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건포배우는 건의포에서 임금님께 절을 올리고 신당의 일부를 불태우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삼다수역에서는 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영상 목사가 제주에 와서 바로 한 것이 뭐냐면 제주도는 전로백 당무백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미신타파해야 된다고 가지고 많이 불태웠는데 그거가 그림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기가 막 나는데 지금은 그에 못지않게 뭐 개발도 많이 하고 나무도 막 자르고,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지금 요 트럭 있잖아요. 트럭지에 팽나무 지금 실려가는 모습 보이는데 몇 번을 봤어요. 이상하게. 그때만 해도 금능가도 보이고 막 또 제가 산책하는 길에 있는 길가에 있는 팽나무인데 그거를 포크레인을 펴가지고 아니 왜 이걸 파가지고 갑니까 하니까 모르겠어. 어디 리조트의 어떤 정원수로 파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렸고, 여기 뭐 다이소 트럭이라든가 요거 시티 투어 버스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주 시티 투어 해가지고 이거는 2021년도에 그린 거라서 아까 골드 버스하고도 또 달라졌죠. 네, 그렇게 그린 겁니다. 뭐 탑동이라든가 그런 모습을 그린 거고요. 네, 그다음 네, 비양방록입니다. 비양방록은 좀 약간 이제 미세먼지가 뿌연 것들을 좀 그렸는데요. 여기 항파두리도 보이고 드림타워도 보이고 도드봉, 뭐 수산봉, 그다음 고내봉, 가파도 되어 있고요. 원래 비양방록은 비양도에 사슴을 풀어놓는 장면이랍니다. 거기에 대나무도 있고 저 원본을 보면은 사슴이 있어요. 사슴이 있고 저 비양도 위에 저 빨간 색깔 있는 그런 분화구도 보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집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미세먼지가 자욱하고 저 뒤에 지금 풍력 발전기가 보이는 원령 그 금능 그쪽 더 너머로 이제 그린 겁니다. 네, 그다음
후연금서는요 원래 원본이 이제 배를 타고 떠나면서 배 위에서 검고를 타면서 글을 쓰거나 책을 읽는다는 그림입니다. 아마 이영상 목사가 끝나면서 가면서 했는데 원래 목사가 굉장히 그 음악을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은고 뭐 피리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그냥 제주도의 그냥 풍경들 뭐 비행기 뭐 현대식 건물들 뭐 그렇게 그린 겁니다. 2017년도에 그린 거네요. 막 저쪽에 저 칼로텔도 보이고 지금도 이제 칼로텔은 있지만 앞으로 또 그 모습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죠. 예. 그다음 여기는 지금 작년에 제가 돌문화공원에서 전시했던 그림이라서 이제 탐사출력도하고는 좀 달라지는 풍경이 되겠는데요. 교례곶자왈에 갔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곶자왈을 그리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었냐면은 곶자왈에서 서로 의지하고 뒤틀려 있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모습들이 또 이렇게 정형화된 것이 없는 모습이 그 작가가 혹은 화가들이 자유롭게 뭔가 창작 활동을 하는 모습하고 좀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곶자왈의 풍경에서 자유를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지고 제 도록에도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선생님 책자에도 어쨌든 실려있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다음 요것도 제가 이제 판화로 이렇게 했는데요. 판화 전체 사이즈는 좀 더 큰 거죠. 한 4m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어쨌든 판화는 프레스기라는 한계기 때문에 크게 작품을 못해요. 그래서 8개를 연작으로 해가지고 그린렁, 화이트렁, 그러니까 초록 허파, 하얀색 허파라는 뜻으로 제가 작업을 했고, 요거는 이제 서울 물레동이라는 스페이스 라인이라는 그런 전시장이 있는데 그 철공소 막 하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서 이렇게 전시를 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다음 요 작품은 마치 제가 이제 이게 바위 그림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 제목은 숲의 시간 2023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은 선생님 이거 오타 났어요. 이거 미삼 아닌가요? 했는데 제가 이거를 일부러 2013이라고 2123년이라고 쓴 이유는 먼 100년 후의 모습은 이제 숲이 이런 바위 그림이 돼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지 않을까, 숲이 없어져서 그런 의미로 제목을 2023이라고 쓴 소멸목판법 작품입니다. 네, 그다음 용천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용천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때 제가 이런 자료집을 돌문화공원에서 전시하게 되니까 저는 도록보다 자료집이 더 만들고 싶어 해가지고 제가 다닌 곳들을 사진하고 작품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에는 뭐 가끔 주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저 때만 해도 661개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환경연합에서 발표된 책에는 646개가 되어서 조금 더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쉬워서 했고요. 이거는 도도 오래물을 표현한 겁니다. 오래물은 5군데에서 물이 나온다 했는데 저때 답사했을 때도 연탄은 가서 보니까 그래도 저 아주머니가 뭐 이렇게 김치도 절이고 있고 활용이 되고 있는데 남탕을 가려고 보니까 문이 잠겼어. 그래서 마을 주민한테 물어보니까 물이 이제 안 나온대요, 잘. 그래서 문을 잠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는데 요 도두 쪽에도 가서 보면 그 도두 리사무소 뒤쪽으로 보면은 또 생이물이라고 있어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생이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새가 찾았던 물이래요. 참새가 찾았던 물인데 조그만데 그 집 앞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그런 용천수였습니다. 네, 그다음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저거는 이제 우도에 갔던 산물통을 제가 이제 한 거고요. 네,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서 제가 그때 다닌 곳 한 250군데를 그냥 고지도에다가 표시를 하면서 다녔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나름 그냥 혼자 혹은 또 가족끼리 다니면서 되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제가 몰랐던 곳들이 이렇게 많구나.
근데 앞으로도 찾아봐야 될 게 반이나 더 남았어요. 왜냐면은 올해 또 한 50개를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찾아야 될 곳이, 근데 제주도는 솟아나는 물의 섬이에요. 어쨌든 솟아남. 그러니까 용천수라는 게 제주 산물이고 영어로 얘기하면 마운틴이 아닙니다. 마운틴이 아니고 스프링 워터예요. 솟아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 가서 용천수 한번 보세요. 어떤 물은요 거슬리는 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이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제주 용천수는 가서 보면 거슬린 물이라서 바다 쪽에서 한라산으로 올라가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정말 경이롭더라고요. 그다음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명도암, 조리샘, 가파도는 상동 우물이 있었던 맨날 전기차만 타지 말고 이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그다음 사계리 큰 물 옆에는 또 강물이 있고 저 물을 저렇게 경운기가 이용해가지고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저기 두순물이라는 것은 해녀들이 물질에서 끝나고 와서 한숨 두숨 쉬었다고 해서 두순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는 발견해가지고 너무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해서 저도 너무 놀랐는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저기는 우리 남편이 찾았어요. 그래서 야 여기 용천수이신데 해가지고 가서 어쨌든 그림으로 표현하고, 여름에 저 바다에서 수영하고 저는 저기서 몸을 헹궜습니다. 그다음 안드러물, 지금은 저렇게 물이 있게 저는 그렸지만 용천수의 꿈이라서, 하지만 지금 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대전 일과 용천수를 저렇게 집으로 돌집으로 만들어서 길가에 저렇게 보관을 한 곳도 있고요. 그다음 수원 조들캐라는 해안도로변에 고막물하고 억물이 있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멀리 가파도가 보입니다. 이런 거는 금산마을 화북에 있습니다. 그다음 이 신이물은 애월 해안도로변에 있는데요. 저게 원래의 모습, 지금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표지판이 저렇게 신인물 해가지고 되는데, 제주도의 문화 정책이 어떻게 저렇게 다 막 글도 다 벗겨지는데 다른데 돈 좀 쓰지 말고 용천수 표지판이라도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저기 지금 기둥을 해고 요 앞에 리조트 이름이 신인물 리조트예요. 신인물 리조트 치면 나와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근데 저 기둥을 철근 콘크리트로 해놨어요. 그래서 바닷가 바로 옆이니까 어떻게 해요? 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농물이 용천수로 다 스며들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라서 저는 이렇게 상상하면서 그렸고요. 요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토평초등학교 아이들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실크 스크린 찍어서 했더니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한 학년당 2학급밖에 안 돼서 전부 해서 한 12학급이지? 12학급 해가지고 실크 스크린 수업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중상관 학교라서 용천수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용천수 수업하면서 애들한테 용천수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제 작업실입니다. 제가 작업실이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키운 게 아니라 옆집에서 이렇게 키워줘서 너무 예쁘다 해서 사진 찍었고, 눈 오는 날 제 작업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한 겁니다. 오라동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선생님 지금 거의 30여 대 이르는 걸어온 길을 이렇게 참 하나하나 당신 기억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화가가 아니고 제주도의 최고의 어떤 지리학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